요소를 방문해서 2월 26일 저녁부터 그 의료 지원을 하고 있고, 북구 의사에서도 그 2월 29일부터 토요일 2월 29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일요일 날 09시부터 18시까지 13명의 의료진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2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19하고 20분입니다. 남자는 19는 남성이고 72세가 되겠습니다. 동구에 있고 직업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19하고 29는 부부 관계입니다. 여성이고 68세고 동구입니다. 두 분 다 건강 상태는 이제 양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역학조사관이 나가 있고, 지금 이분 동선이 파악된 대로 저희들 소독하고 또 폐쇄 조치시키고, 그런 상세한 것은 내일 그 브리핑 때 저희 동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이건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고위험군 전수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이 4일차입니다. 어제 토요일 20시 기준까지 조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13명의 조사 대상자 중 3,986명, 약 99.3%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누계로 보시면은 유증상이 231명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또한 관할 보건소로 다 통지했습니다. 현재까지 미수신자는 미수신자 플러스 그다음에 수신 거부자를 포함해서 45명이 아직까지 통화를 못했습니다. 기타에 보시면은 사망 1명, 번호 누락 5명이 있는데, 다행히 전화번호 누락자 5명은 울산시 울산 신천지 교회로부터 가족에 대한 전화번호를 인수받았습니다. 이분들 5분은 실제 전화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딸과 대부분이 뭐 자녀들에 관한 정보를 그 전화번호를 받았고, 그분들에 대한 거처라든지 그거는 1차 확인을 거쳤습니다만은 내일 중으로 필요하면 소상히 조사해서 실제 자택이라든지 자기들이 말하는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 800명 중에 781명, 97.6%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에 유증상은 누계로 치면 15명입니다. 미수신자는 19명으로 2.4%입니다. 조치 계획에 보시면은 기존과 똑같은 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저쪽에 기존에는 일 위해 전화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치단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실제 조사하기도 어려움에 따라서 중수본 지침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일 위해 또는 기존에는 전화로 했습니다만은 문자로도 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저희는 이 조치가 내려오기 이전 하루 전부터 문자를 시범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꽤 전화를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문자를 보내는 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아마 오늘 결과가 취합되면 어느 정도 미수신자에 대해서 수신이 가능했는지도 저희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월요일 날 브리핑 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자분들의 질문을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고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한겨레 신동명 기자입니다. 저 고위험군 전수조사에서 유증상자 그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브리핑 자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보건소로 넘긴 것에 대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보건소로부터 그 결과에 대해서 받고는 있지만 실제 보건소 업무 부하가 크기 때문에 하루 늦게 정도 시합되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 유증상자를 제가 216명을 보건소로 넘겼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금요일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216명을 보건소로 넘겼고 그 중에 검사 중이거나 결과가 나온 분들이 142명. 그렇고 지금 미수검자는 74명입니다. 미수검자 74명 중에 검사 예정인 분이 46명.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한 바 무증상으로 나타난 분이 28명입니다. 예,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 중에 예. 여기 전수조사에서 그 검사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진자로 발견된 분들은 모두 저희가 신천지 쪽에서 제공한 명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수조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예, 나온 겁니까? 그 전에 나온 것들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예, 다음 18번 확진자가 신천지라는데 이분이 지금 유증상자로 분류된 상태에서 검진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무증상자였는데 자발적으로 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4,813명이죠. 대부분 유증상으로 조사된 분, 전화조사를 통해서 유증상으로 조사된 분을 우선적으로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받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일매일 수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서 필요하면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서 필요하면 가서 선별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었고 저희가 시에서 조사한 유증사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 사례를 예를 들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증상자 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서 굉장히 결과에 놀랐다고 하셨는데 울산도 좀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구는 뭐 정확한 자료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신천지 교인 중에 유증상으로 나타난 분이 유증상으로 나타난 분 중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가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월요일부터 그 브리핑 자료에 추가를 하겠지만은 저희가 유증상으로 판단된 분을 통해서 보건소로 통보해서 확진으로 신천지 교인에서 확진으로 나온 분이 7명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게.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치면 3.2% 정도고 현재까지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저희 울산시 여건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대구시에서 그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아마 울산하고 여건이 지리적 여건이라는 다든지 그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구 사례를 우리 울산시에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네, 울산 미래 강태기입니다. 저 고위험군의 검사 완료 시점이 어느 정도 되면은 완료가 될까요? 저희가 14일간 모든 분들에 대해서 능동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월 1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3월 11일까지는 저희가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2차 감염자까지 나온 것 같은데 뭐 지역에 3차 감염자는 아직 발생한 거는 지역 내에서 3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2차 감염도 우리가 명확하게 여기서 지금 2차 감염이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3차 감염은 지금 확인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부산의 73번 확진자 같은 경우 울산에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건 없습니까? 13번 확진자요? 부산의 73번요. 부산의 73번은 저희는 아직 인적 사항을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은 건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다음 주거지 지금 공개를 6가지가 가는데 혹시 보험까지 같은 좀 상세하게 이게 이제 그 요구가 많습니다. 요구가 많고 저희들이 전화 받는 것 중에서도 뭐 한 절반 정도 막 이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동선에는 우리가 전부 다 밝혀주고 있는데 거주지나 주거지는 그 주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 아마 태화동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 태화동이 공개가 됨으로써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논의를 하니까 어디까지 공개해라라는 명확한 건 없습니다, 사실. 근데 단 특정되지 않을 정도로 한다라는데 그게 아마 돈까지를 우리가 봐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돈까지 한 게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각 구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보건소도 그렇고 돈까지 하는 거에 좀 너무 부작용이 많다. 국까지 합시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번 확진자부터는 국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나 주소지에 대해서는. 그게 뭐 돈까지 해라, 국까지 하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다음 19번, 20번 확진자의 경우 신천지 여부가 확인 안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해서 검사를 받았는 것 같은데 이게 신천지 여부 확인 안 됩니까? 예, 아직까지 저희들은 지금 요 정도만 지금 통보를 받았고 아마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고 나면은 신천지 관련이 이제 감염 원인이 어디, 감염 경로를 한번 파악해 볼 것입니다. 명단에 안 들어. 명단에는 없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명단에 없습니다. 무증상 상태인데 그냥 아무나 가면 검사를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감염 경로를 파악하다 보면은 이분도 어떤 다른 감염 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JCN의 김영환 기자입니다. 그 19번하고 20번 확진자가 어느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가요? 이 동구입니다. 이분이 부부고 동구 선별진료소. 예. 아닙니다. 동구청입니다. 예, 외손녀 있는 걸로 나오는데 혹시 연령대가 뭐 나오나요? 예, 19번, 20번 확진자 외손녀랑 셋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외손녀가 지금 현재 라인업 파악이 안 돼 있고 울산과학대학교 학생이고 방학 중에 있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저 미수신자는 미수신자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지금 45명 있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한 3일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 주 정도까지 체크를 해보고 어떤 이제 결심을 내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경찰과 협조하에 미수신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좀 출발할 때 좀 기조를 좀 바꿨습니다. 노차례 신천지 울산 지부와의 소통과 협의를 잘 진행해 왔었고 일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실에 신천지 교인들이 참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를 믿고 맡겨달라 해가지고 신천지 교회에서도 지금 참관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자별로 미수신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하루 조사가 끝이 나면은 미수신자 명단을 다시 울산시 신천지부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다시 자기 교인들한테 시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받지 않은 명단이다 해가지고 꼭 좀 받아달라 이렇게 상당히 협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누락된 분들조차도 우리가 통보를 하니까 그분들이 전화번호가 없는 걸 확인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전화번호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 무리한 공권력을 빨리 이렇게 저희가 투입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늘까지 결과를 보고 한 월요일 정도까지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래도 미수신자가 끝까지 남아 있다면은 신천지 지부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저희가 이제부터는 저희가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이런 사전 예고 절차도 좀 거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행히 울산시에서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가 대부분 신천지 교인일 경우에는 명단에 누락된 적이 없습니다. 섣부른 판단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은 공권력 투입이나 그런 것들 강제 조사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남미경 기자입니다. 15번 확진자 말씀하신 대로 중증 환자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강 상태인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 처음부터 그 상태가 아주 그 위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울산대 병원에 좀 모시고 갔고, 그래서 이분 동선이 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거는 바로 음압병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상당히 그 호전됐다가 또 좀 나아졌다 이런 과정을 아마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을 해드리면 이분이 그 중앙병원에 처음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오셔가지고 중앙병원에서 울산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이제 물론 선별진료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지만은 그 울산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 차도가 좀 있다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또 그 어제부터 좀 위중하다는 이제 이런 그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그러면 서울로 이송을 해라. 우리 차가 안 되면 우리 차를 드릴 테니까 서울로 이송을 하고 그 중환자실이 있는 서울로 이제 이송을 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울대병원에서 이 환자는 지금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전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환자가 아니다. 어떻게 됐든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마 그 기도 삽관을 하고 우선 호흡은 이제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이제 폐렴 증세나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 치료를 통해서 치료에 열중하겠다고 답받았습니다. 네, 저 울산신문 전우수입니다. 지금 음압병상이 이제 오늘 환자까지 20명이면 이제 4개 남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거 대응 방향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어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음압이 4병상이 지금 여유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찬다라면 지금 이걸 우리가 뭐 병원을 이렇게 밝힐 수는 지금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도가 자꾸 앞서 나가 버리니까 그 해당되는 병원에서 굉장히 그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될 때 되더라도 그때 가서 이제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24병상이 찬다면 월요일 오후까지는,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부터 이제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추가 음압 병실을 확보를 하는데 그 기간 중에는 가장 양호한 그 울산대학교 병원에 지금 입원돼 있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양호한 이제 그 환자들을 재분류를 해서 다른 일반 병실에 격리를 하고 이제 그 빼는 방법, 뭐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막 확진 환자가 쏟아지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 설명드리면 저희들도 이제 울산대가 4병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다각적인 또 기자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감사하고 나름대로 저희는 충분히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마치고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더 문의하고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또 별도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확진자 수시로 이렇게 저희들 공개를 하니까 기자분님들이 좀 불편하다. 그럼 이제 어느 시점을 잘라서 12시 기준, 오후 6시 기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다음날 아침 10시 기준 하든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대변인실로 주면 아니죠?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